사인을 주셔야지. 자, 우리 용신분류. 요거 잘 익숙하게 잘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효. 부모에 대한 점은 괴중의 부모효로 용신을 삼는다. 그러나 우리가 꼭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우위에 계신 분들, 할아버지라든가 또 백부, 숙부, 이분들도 다 부모효로 용신 삼는 거예요. 나보다 학렬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내 부모의 우위거나 또 내 부모의 동년배 친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점을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승, 선생도 내 부모와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을 모시려고 하는데 저 선생이 과연 나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부모효로 용신을 삼아가지고 과연 선생이 실력 있는 사람인지 내 자식 실력을 갖다가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효를 갖고. 또 처부모는 장인 장모 말하는 거죠. 같은 동년배로 취급하는 겁니다. 또 종업원의 주인에 대한 점. 아까 비복을 처제로 봤잖아요. 처제로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어떤 회사로서의 어떤 직원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여기는 그 이제 옛날식 개념인데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종업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말하는 그런 밑에 직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점은 모두 부모효로 용신을 삼는다. 이게 이제 종업원으로서 내 사장을 지금 점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과연 내가 여기에서 이 회사에 들어왔을 적에 저분이 과연 나를 잘 대해주실 분인지,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인지, 요걸 갖다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관으로서 용신을 삼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효로서도 용신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위의 상사, 주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관의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 부모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용신을 잘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 또 여기 천지, 하늘, 못, 이건 뭡니까? 왜 이걸 부모효로 용신 삼을까요? 나를 보호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못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서 거기 바다를 갖고서 못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바다는 어때요? 무섭지요. 멀리서 바로 막연하게 바다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나를 뭔가 생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개념을 갖고서 점치는 경우와 두려운 존재로서의 바다를 생각할 적에는 그때는 그건 관으로 용신삼아야 되는 거예요. 관으로.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개념이냐, 두려운 대상이냐,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이냐. 여기서는 지금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옛날식이에요. 이게 이제 증산복에 나와 있는 걸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뺏겨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산이며 못이며 이런 것들이 연못 파고 한 것들이 뭡니까?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험한 지형을 이용해서 나를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게 보호해주는 개념으로 대했을 적에는 이게 부모효를 용신 삼는 거예요. 부모효로. 그래서 하늘이며 여기 못이 아니라 땅이지요. 땅. 예, 천지.
우리 천부지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앵경한 쓰고 하니까 이거 참. 그 다음에 성지. 성지가 이제 바로 그런 개념이 있죠. 재성자에다가 모찌자 썼죠. 성이라는 게 나를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찌자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부모효로서 용신 삼다는 얘기예요. 또 담장. 담장도 도둑을 막아주기 위한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담장에 대해서 길용을 또 점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적에는 부모효로 용신 삼아가지고 생을 받는 게 많을지 뭐 이렇게 뭐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적에 내가 어디 이제 뭐 이사를 갔다. 과연 이 집으로부터 내가 발복을 할 수 있을까? 그 점을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집을 갖다가 부모로서 용신 삼아가지고, 네 곳에서 월건, 일진, 동요, 변요에서 생극충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런 걸 봐가면서 길용을 점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배. 내가 이 배 타고, 어디를 갔다가 멀리 이제 간다.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배라는 자체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디 멀리 바다 건너 어디를 가려고 한다. 여행을 하려고 한다. 과연 여행을 순조롭게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 배를 부모로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려운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행을 하는데 과연 여행 도중에 뭔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 두려운 어떤 개념으로서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관귀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 용신을,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용신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량이라든가 다리, 도로, 이런 것들, 다 나를 보호해주는 것들 아니겠어요? 예. 이런 것들은 다 부모효로 용신을 삼는다. 우리가 묘로 쓴다. 묘는 어때요? 내가 이 묘를 씀으로 해서 과연 내가 생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의 효로서 용신 삼아서 무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거 잘못 써가지고, 무슨 또 살 맞는 거 아니야? 재앙을 받는 거 아니야? 이 두려운 개념으로서 분묘를 생각하면 그때는 관을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두려운 존재로 대하느냐,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존재로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의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의복도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 하여튼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들은 다 부모효와 용신이에요. 나를 보호해준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신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신발 신어서 과연 복을 받을까? 점을 친다면 이때는 어때요? 부모효로 용신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신발. 내가 모자를 사야겠어. 모자. 이거 과연 사도 괜찮을까? 한다면 이건 뭐를 용신 삼아야 될까?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부모예요. 하여튼 그 부모의 개념은 나를 보호해주는 거, 나를 생해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걸이. 재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때요? 부모요를 용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재지만은 나를 보호해준다는 이런 개념으로서 대할 적에는 이때는 부모요가 용신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친구, 이불이니 뭐 이런 거 다 날 보호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친구가 아니라 친구. 그런 것도 부모요로 용신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친구가 이용하는 대상일까? 아니겠지. 그죠? 이건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겠지. 그래서 부모요로 용신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는 그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산도 나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죠? 네, 부모요로 용신 삼는 거예요. 우산도. 옷감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공문서, 문서 이런 거 어때요?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내가 거기서 지식을 이렇게 말하자면 지식을 채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부모요로 하는 거예요. 문서도 어때요? 내가 어떤 무슨 뭐 누구한테 어떤 뭐 글을 보낸다든가 공문서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뭡니까? 어떠한 증거 자료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도 다 부모요가 용신되는 거예요. 부모요가. 집문서, 땅문서 다 마찬가지겠죠? 다 나를 보호해 준 거예요. 사고 팔 때는. 예? 사고 팔을 때는. 문서. 네,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사고 팔을 때는 용신을. 그건 이제 부동산으로서의 매매지. 이 문서라는 개념은 나에 대한 어떤 증거를 삼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을 삼는 거예요. 문서는. 그래서 만약에 애들 시험을 본다. 시험을 볼 적을 때는 내가 시험 보든지 할 적에는 이 시험 보는 것은 뭡니까? 이 문서예요. 문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지금 보호하기 위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효로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 본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땅 문서든 뭐든 간에 그런 거 다 어떤 증거 자료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부모효로 용신한다, 이 얘기예요.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 매매 자체는 그것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어떤 문서를 통해서 뭔가의 어떤 증거를 만들고 하는 것은 부모요로 용신 삼을 수 있지만은 재물에 관심을 갖고서 매매를 이제 생각할 적에는 그때는 재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재물에 중점을 둘 적에는. 네. 사물 종류가 변통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 이제 요지가 뭐냐면 일체 내 몸을 비호하는 것. 그죠? 여기 부모요 용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분증이라든가 무슨 뭐 통신에 관련한 무슨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이게? 예,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핸드폰 사는데 내가 어떨까? 핸드폰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도 부모요로 용신을 삼아서 길흉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이제 일기 같은 데에서는 비라든가 눈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라든가 눈은 상서로운 징조지요. 예. 근데 여름철에 과연 비가 올까 안 올까? 저거 막 폭우가 쏟아지면 걱정일 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부모요가 용신이 안 되는 것이지. 관기를 용신하는 거예요. 그때는 관기를.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용신을 달리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관귀효. 여기 관귀효는, 자, 이제 요게 참 어려워요. 관귀효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자, 우선, 공명점은 뭐냐면 어떤 승진이라든가, 어떤 시험 합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이에요. 또 관부라든가 이런 거, 관련 이 관직에 종사하는 거. 그 다음에 뇌정은 크고 작은 우레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뇌정은 두려운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관귀효로 용신을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유달리 벼락치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저게 무슨 징조일까? 평상시와 다르게 어떤 그런 벼락이 때린다든가 하면은, 그러면 관귀효를 용신으로 삼아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에 대한 점.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여기는 뭐 써있지 않지만은 우리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귀신의 장난으로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해를 했잖아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귀효로서 용신을 삼는다. 또 처가 남편에 대한 점, 이것도 관귀효를 용신 삼죠. 두려운 존재인가 남편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관귀예요. 관귀. 관은 나를 보호해주는 측면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귀는 나를 억압하는 두려운 존재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보호해주는 개념이겠지.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효가 네, 부모여도 관귀효를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요. 이건 뭐냐면 어찌 보면은 관귀효는 법으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아까 처제를 극하는 게 형제라고 했잖아요. 이건 겁제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사주에도 이 겁제가 많으면 관이 있어야 돼. 관이 있어야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부모는 그냥 생해주는 뜻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은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적용됐을지는 몰라도 요즘의 부부의 개념은 뭐 그런 뜻인가요?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사주 볼 때에는 관을 갖다가 처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 뭐 요즘 분들은 뭐 나이 자신 분들도 그래요. 뭐 좀 저기 하면 아유 나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 아예 그냥 입에 달고 다녀 그냥 그거.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 그냥. 남편들이 부호가요. 요즘 남편들이 부호가요. 네.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지혜롭지. 불쌍하다는 걸 새삼 인식하셔가지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아까 신하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게 개념들은 내가 이용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군에 대한 신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난신은 어때요? 난신.
무서운 두려운 대상이에요. 저놈 혹시 나를 갖다가 뒤집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건 관으로서 용신 삼다는 얘기예요. 난신에 대해서는. 같은 신하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과연 어떡할까? 에? 이런 두려운 대상으로서 저 사람에 대한 점을 치려면 관을 갖다가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관으로. 도적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사숭이라고 되어 있는 숭자가 아니에요. 이게 빌미 숫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숭배할 숭자죠. 근데 날출자에다가 보일자 쓴 거예요. 이건 빌미 숫자예요. 이게 수라고 읽어요. 이건 수. 네, 요거예요. 요거. 귀신을 뜻하는 이런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무당에 뭐 어떤 점친다든가, 예. 무당을 몇에다 놓고 뭐 점을 친다든가 할 적에 과연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점을 친다면은 관귀효를 용신으로 삼아서, 이거 이용 개념이 아니죠. 그죠? 예, 관귀를 용신 삼아서 거기에 점을 갖다가 이렇게 예측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일체 내 몸을 구속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네, 구속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다. 자, 여기 주를 한번 볼까요? 주? 거기 내가 주 써놓은 게 있죠. 관귀효가 동하면 건강, 질병, 또 이게 뭐 경종이라고 써있는데 밭 가는 거, 양식인가요? 예, 양식, 기르고, 이렇게 뭐 증식시키는 뜻이고, 이런 거. 또 해외 여행, 관송 시비, 매매 투자 등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관귀효가 동했다. 예, 관귀효가 동했다. 그러면 이건 나를 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불리하다. 물론 여기에서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불리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 관귀효를 극하는 것이 많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불리하지가 않겠죠. 그죠? 또, 근데 만약에 승진, 고시, 뭐 이런 거, 공작 사업이요, 뭐야, 이거? 이게 잘 배지가 않아. 참 나온. 예, 공작 사업이겠죠. 어떤 사업, 어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업은 아닌데 이게 뭔가 하여튼 이건 관공사 뭐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혼인,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그런 감정 등에는 이롭다. 자, 이제 형제효. 형제효. 자, 여기 형제효는 이제 형제, 자매, 족중 형제. 친형제, 사촌,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우리 종중의 형제라든가 또는 고종간, 이종지간, 이모의 아들과 하는 이종간이죠. 고모의 아들들은 고종이고, 그 다음에 매부와 의형제에 대한 점, 이런 점은 모두 형제효로 용신을 삼는다. 형제는 곧 동류지인이다 이게요. 동류지인. 그렇기 때문에 동류지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나를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효가 어떻습니까? 비견, 겁재가 있죠. 비견은 나를 돕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겁재는 내 재물을 뺏는 뜻이요. 왜냐? 경쟁자이기 때문에.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겁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트너라는 개념은 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파트너라는 개념은 동종 업종으로서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은 파트너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친밀하면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면서도 뭔가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파트너에 대한 점을 칠 적에도 형제효로 용신 삼을 수가 있겠죠. 그죠? 형제효로. 내 밑에 내가 부릴 수 있는 자로서 생각한다면은 그건 이제 제로서 용신 삼아야 되는 것이고 처제효로. 그러나 파트너의 개념으로 살 적에는 형제효로 용신을 삼아서 과연 저 사람 나하고 파트너로서 함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길할까 흉할까? 이걸 이제 점을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가 득지하이면 그러면 속이고 재물을 보면 빼앗는다.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점에서는 이것을 겁신을 삼고 예를 들어 내가 재물에 대해서 점을 쳤어요. 재물에 대해서 점을 쳤는데 형제효가 동했어. 근데 이 형제효가 왕해. 그럼 어때요? 아이고 포기해야겠네. 이러는 겁니다. 포기해야겠네. 자, 그래서 재물에 대한 점에서는 이것으로 겁신을 삼고 모사에 대한 점으로서는 이것으로 방해하는 신을 삼고 또 처첩 비복에 대한 점으로서는 이것을 해치는 신으로 삼는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걸로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틀니를 해야겠다. 그건 뭘로 용신 삼아야 될까? 네? 이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죄로서. 죄로서. 보호하는 게 나를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틀리면 나를 보호시켜줘야.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어쨌거나 내 머릿속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제 옛날에는 지금 뭡니까? 옛날에는 틀리는 뭐예요?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생각한다면은 처제가 되겠지만 요즘에 임플란트는 어떻게 넣다 뺐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나를 보호해주는 걸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효로 용신을 삼아야 되겠죠. 그죠? 부모효로. 안경은 어떨까? 안경. 보호하는 거. 뭐하는 거? 네? 틀니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넣다 뺐다 뺐다. 그러니까요. 안 보여요. 빼면 안 보이죠. 빼면 안 보이죠. 이것을 인해서 글쎄.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만들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개념 정립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개념 정립. 내 마음이 어떤 개념이냐는 얘기야. 두려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건 관이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면은 이건 재고, 나를 생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이것은 부모다 이거예요. 지팡이는 어떨까? 지팡이. 지팡이. 네? 부모? 그런가? 종류에 따라서 곶감이라서.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상노인한테는 그게 부모 효과가 용신될까 그게? 상노인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